검사에서 변호사로, 울산에서 서울지검으로 오니 내심 감회가 새로웠다. 불과 몇 년을 제외하면 내가 살아온 날들 중 서울에서 시간을 보낸 때가 가장 길었음에도 광주와 울산에 있다가 상경하니 새삼스럽게 서울이 크다는 것이 실감이 났던 것이다. 서울에 올라오기 직전만 해도 지방에서는 함께 공을 차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을 하던 친밀한 공동체가 서울은 더 이상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일하고 있는 부서 사람들이나 좀 친하지 같은 서울지검에 있으면서도 얼굴 한번 마주치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검사들이 수두룩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이 많은 나는 서울지검의 그런 분위기가 좀 서운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서울지검에 있을 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을 받은 적이 있었다. 민간인에 대한 이런 사건은 국군 기무사가 수사를 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검사의 지휘 하에서 수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울지검 공안 일부에 있었을 때 일이었다. 그때 뉴스와 신문에서는 어떤 검찰총장의 옷 로비 사건이 떠들썩했을 때였다. 검사나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나 높아져 있었던 때라 검사로서 굉장히 우울했다. 그런 사건들을 지켜보며 검사로서 하도 회의가 느껴져서 차라리 군에 입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다. -9 디옵터인 눈 때문에 군대도 면제했는데 엑시머 레이저 수술해서 눈이 좋아졌으니 자원하면 군 입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기무사 소령에게 내가 혹시 군에 입대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나라에서 검사님은 이미 필요 없답니다. 나라도 아쉬울 것 없습니다. 소령이 허허 웃으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재미있게 대답하는데 나는 검사에 대한 믿음이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어디로 도망도 못 가고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좀 씁쓸했었던 기억이 있다. 일을 하다가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일들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 지내야 한다. 일을 하다 보면 어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갈 수 있겠는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내가 검사가 왜 되고 싶었는지 얼마나 나쁜 일들에 맞서 싸우고 싶었는지를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이고 근본적인 나 개인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마음에 되새기지만 정말 그 회의감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런 회의감을 이기지 못한 사건 중 대표적인 것으로 모 정치인에 대한 사건이 있었다. 긴급 체포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인을 체포하는데 실패를 하고 말았는데 이 일로 인해 소위 잘 나간다는 검사들의 목이 달아나 버렸다.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정치와 검찰의 암묵적 커넥션이란 것을 여실히 실감하게 되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고 말하는 검사들도 있지만 나는 그것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형식적으로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수사의 방향을 잡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정치권이 검찰을 장악하는 일은 생각 외로 어렵지 않다. 과거 많은 일들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도 개입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김을 넣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러한 것은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래서 검찰의 인사권은 독립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검찰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이유도 없이 모멸을 당하며 검찰을 떠나는 선배들, 그 와중에도 정치권에 줄을 대어 보겠다고 애를 써서 결국 자리를 보존하거나 더 좋은 보직을 받는 일부 검사들을 보며 나는 분노하기도 했고 착잡해하기도 했다. 어렸을 적부터 검사가 되고 싶었고 결국 검사가 되어 얼마나 즐겁게 일했으며 내가 가진 소명을 다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던가. 그런 생각들은 그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그것을 견디게 해 주었는데 위의 경우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들이었다. 한번 비굴한 선택은 그 한 번의 선택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한번 비굴한 선택을 하였다면 그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모두 비굴한 선택을 하여야만 한다. 검사를 천직으로 여기고 사명감으로 정의로운 일을 하겠다는 초심은
그 한 번의 비굴한 선택으로 무너져 내려버린다. 다시 복구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미 깨진 유리잔에는 물을 담을 수 없는 법이다. 검찰이라는 조직 안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참 행복했지만 그것을 다 반납하기로 결심했다. 좋은 선배 동료들 안에서 내가 흘린 땀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 양심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사직서를 내놓았고 변호사로 내 명패를 바꾸었다. 그래도 여전히 그때 그 자리 그곳이 그리운 것은 사실이다. 변호사 생활을 하는 지금 검사 때처럼 나를 감시하는 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소신대로 밀어붙인다. 그것이 내가 검사를 그만둔 이유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라는 자리도 사실 유혹이 많은 자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것은 그때 그런 상황에서 검사를 그만둔 나의 결단을 소소한 눈앞의 이익으로 인해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빠를 멋쟁이 검사로 알고 있었는데 변호사가 되었다고 혹은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옳지 않은 것들과 타협을 하는 모습을 내 딸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이 법을 수호하고 법을 만들어내고 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한다. 내가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도 결코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으리라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언제나 다짐을 하곤 한다. 물론 딜레마적인 상황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 힘들겠지만 옳지 못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나의 간절한 바람을 누군가는 이해해주고 도와줄 것이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나더러 계속 검찰에만 있다 보니 순진하다는 말을 하곤 한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처럼 순진하다. 순진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진정 좋은 나라이지 않겠냐고 나는 그들에게 다시 되묻고 싶다. 순진한 사람들이 믿는 정의를 실현시키는 일은 이육사의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홀로 말을 타고 가는 것과 같이 힘든 일일 수는 있다. 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분명 아닐 것이다.